네, 텍스트 힙에 대한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손석희의 질문들이라고 하는 MBC 프로그램이죠. 거기에서도 이 현상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방청객 중에 한 분이 이런 있어 보이기 위해서 고전을 읽는 것, 고전을 소비하는 것이 괜찮은가?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패널로 나오셨던 황석영 작가님께서 되게 뭐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곧 이어서 네, 디오백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덧붙이면서 웃음을 자아냈었죠. 지난 시간 막바지에 이제 저도 문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문학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허세와 허영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허세와 허영으로 시작된 동네 서점 사장의 문학 입문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 저한테는 그 삶의 목적이 딱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힙합이고 다른 하나가 만화책이었습니다. 네. 제가 사석이나 아니면은 뭐 강연이나 행사를 갔을 때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요. 저의 첫 글쓰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랩 가사를 쓰면서부터 글쓰기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중학교 때 한참 이제 힙합에 빠져가지고 그때 뭐 닥터 드레나 투팍, 우텐 클랜, 뭐 에미넴 등등 랩에 엄청 심취해 있었어요. 아마 그때가 국내에서는 조피디가 이제 9시 뉴스에 나왔을 때였는지 나오기 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리쌍이 허니 패밀리이던 시절,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가 3명이서 이제 CBMS라고 활동을 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 시절이었죠.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랩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테이프나 카세트 테이프나 CD를 공유해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 힙합, 미국 래퍼들의 그 번역된 가사를 프린트해가지고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던 시절이죠. 그러다가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더니 힙합 플레이어 같은 그 힙합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국의 힙합 매니아들이 그쪽 커뮤니티에 가서 이제 자기가 쓴 가사를 올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한 랩들, 직접 만든 랩들을 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때 의기투합해서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리스너로만 있지 말자,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되게 뚱땅뚱땅 거리면서 이제 비트를 만들고 그냥 미디를 찍는 수준이었죠. 뭐 큐베이스 같은 걸로 이제 대충 비트를 찍어서 그 위에 이제 랩을 올려야 되는데, 진짜 힙합, 진짜 래퍼라고 하면은 이제 가사를 본인이 직접 써야 한다라는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랩 가사를 쓰게 되죠. 그렇게 랩 가사를 쓴 게 제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죠. 이 랩 가사를 쓰면서 음율이나 아니면 그 라임을 맞춘다라고 하죠.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익혀 나갔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제대로 배웠던 거는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이렇게 주워 들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뭐 가사를 쓰기는 썼는데, 사실 지금 이제 90년대에 되게 유명했던 그런 래퍼들의 음악을 들어봐도, 가사를 살펴봐도 좀 유치하거든요. 네, 좀 죄송한 이야기긴 하지만 좀 유치한데, 하물며 그런 중딩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랩 가사랍시고 썼던 게 얼마나 좀 유치했겠어요. 네. 뭐 그런 애들 장난 같은 랩 가사를 쓰면서 지내던 시절이죠. 네. 그래도 뭐 물론 역시 쓰기 시작했다, 무언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계기가 되기는 했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제 인생의 최초의 글쓰기, 이제 랩 가사를 쓰는 게 아웃풋이라고 한다면은 인풋이 필요했는데 그 인풋이 바로 만화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또 도서 대여점이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화책을 되게 손쉽게 저렴한 가격에 볼 수가 있었는데,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도서 대여점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봤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네에 도서 대여점이 두 곳이 있었어요. 그 책도깨비하고 으뜸과 버금. 네.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규모가 컸던 프랜차이즈죠. 그 도서 대여점 두 곳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습니다. 네. 그 제가 좀 부끄럽게도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정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으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 만화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원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은 랩을 듣고 랩 가사를 쓰고 그런 생활을 했죠. 중학교 3년 내내요. 그렇게 3년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죠. 만화책은 이야기한 대로 소년 만화, 순정 만화, 한국 만화, 일본 만화 가릴 것 없이 이제 전부 다 읽어버렸고, 이제 더 이상 읽을 게 없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언가를 읽긴 읽어야 되는데, 읽을 게 없어서 제가 눈을 돌린 게 소설 코너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도서 대여점에 있는 소설들은 그 문학 작품이 아니라 이제 장르 소설들이죠. 판타지, 무협, 퓨전 이런 것들. 그래서 장르 소설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뭐가 있더라? 외란종결자, 퇴마록, 황제의 검, 비례도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삼국지, 초안지 이런 것들도 그 시절에 다 읽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여전히 제가 인생작으로 꼽고 있는 은하영 전설 이렇게 도서 대여점에 있는 웬만한 책들은 전부 다 읽게 됩니다. 이때는 빨리 이제 다음 내용을 읽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읽는 게 느리다 보니까 그렇게 느린 건 아닌데 이제 성에 차지 않다 보니까 속독을 연습한답시고 한 페이지를 이렇게 훑는 그런 연습들, 눈알 굴리기 그런 연습들 또 했었죠. 네, 속독은 되게 뻘짓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서 대여점에 있는 웬만한 이제 판타지나 무협 그리고 퓨전 소설들도 거진 다 읽게 되었고요. 이제 정말 더 이상 읽을 게 없다 싶을 때 인터넷 소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인터넷 소설이 등장을 합니다. 귀현이, 네, 그놈은 멋있었다, 늑대의 유혹, 도레미파 슬러시도. 저 귀현이 작품 정말 좋아하거든요. 울컥울컥 하면서 읽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다른 작품들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때 정말 너무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가지고 읽기는 읽었는데 딱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제목이라거나 닉네임은 없지요. 지금 전부 다 날아갔어요. 사실 내용도 잘 기억이 나질 않고 그러면은 안 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인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출간된 것들은 거진 다 읽어버렸어요. 고등학생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좀 영화 아가씨에 나오는 명대사죠. 명대사가 아니라 카피죠. 명카피인데,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라는 것 마냥 하나의 사건이 저에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합니다. 그때가 한글날 기념이었던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무튼 무슨 일을 기념을 하면서 교내 시 짓기 대회가 열려요. 시 글짓기 대회가 열리는데 놀랍게도 제가 입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다들 이제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써서 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쓱쓱쓱 해가지고 대충 써가지고 냈는데 이게 우수상을 받아요. 근데 우수상인데 그러니까 최우수상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전국 대회 규모의 그런 것도 아니고 전국 규모의 대회도 아니고 그냥 교내에서 한 행사인데 근데 저는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면은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 수업 시간에 뭐 만화책 보고 소설책 보고 뭐 따로 뭐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슥슥슥 써가지고 낸 게 처음으로 상을 받은 거죠. 학교에서. 내가 상을 받는다니? 당시에는 이제 제가 난 천재인가? 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지죠.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만화랑 그 장르 소설도 판타지 막 이런 것들을 엄청 읽다 보니까 얼마나 이 머릿속에 그런 공상과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아무 노력 없이 성과를 얻게 되니까 상을 받게 되니까 이제 얘가 이제 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스스로. 그렇게 이제 상을 받게 되어서 그때부터 도서 대여점이 아니라 도서관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상을 받은 걸 보니까 문학에 재능이 있고 문학 천재인 것 같은데 문학이 뭔지 모르니까 그럼 일단 문학이 뭔지 알아보자. 그리고 문학을 알아보기에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읽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도서관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만화책과 뭐 장르 소설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문학 작품, 그러니까 그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을 읽게 되면은 정말 안 읽혀요. 네, 재미가 없는 건 당연하고 속도감이 없으니까 흡입력도 없고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진짜 글자를 읽는 게 전부였어요. 당시에는 이제 당연히 문학의 매력을 모르던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읽어본 적도 없고 교과서에 이렇게 잘려져 있는 본문들이 아니면은 뭐 온전히 한 작품을 읽어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안 읽힌다. 이거 진짜 재미없다. 왜 이런 재미없는 걸 배워야 되지? 난 귀요미 소설이 훨씬 더 재밌고 좋은데 잘 읽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미없는 문학 작품들을 이제 제가 억지로 붙들고 있게 되는 게 그 이유가 뭐 상을 받은 것도 상을 받은이고 제 스스로 착각을 한 것도 착각을 한 거지만은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허영과 허세 그리고 정확하게는 우월감이었죠. 제가 그걸 좀 느꼈어요. 시선이라는 것, 그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 그 만화책을 읽거나 장르 소설을 읽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그리고 뭐 문학책을 읽을 때 나를 보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알게 되었죠. 시선과 대하는 태도, 특히 이 어른들이 이제 내가 만화책을 보고 있을 때 좀 뭐 툭까놓고 이야기해서 좀 한심하다라는 듯한 그런 시선과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장르 소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요. 뭐 만화책보다야 덜 했지만은 그럼에도 역시나 뭔가 학업에 충실하지 않은 학생을 조금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태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반면에 이제 문학책을 들고 있으면은 저는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공부를 하는 학생처럼 봐주는 좀 그런 너그러움이 있었어요. 네. 뭐 물론 그게 옳지 못하다라는 거를 지금은 알지만 당시에는 저도 그거를 이제 눈치를 챘고 알게 되었고 속으로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만화책? 저 애들이나 보는 것, 뭐 장르 소설? 저 유치한 것,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그러했었는데 이제 나는 왜냐면 문학의 천재니까
이제 나는 문학을 읽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우월감에 빠져 있었지요. 네. 근데 또 이게 어쨌든 이렇게 허세와 허영, 우월감을 느끼고자 시작이 된 문학 읽기인데 이게 좀 신기해요. 이 정이 든 건지 아니면은 뭐 보다 보니까 뭐 눈이 뜨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억지로 붙잡고 읽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이 뭐 모든 작품이 다 재미있는 거는 아닌데 뭐 되게 몇몇 단편들 뭐 봄봄, 동백꽃 아니면은 그 홍염이라거나 아니면 광염 소나타 뭐 이런 작품들 광염 소나타랑 비슷한 게 뭐 있더라 광화상 네 이런 작품들 진짜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학 작품을 읽는 데 있어서 속도가 붙게 되었죠. 뭐 허세를 부릴 수도 있고 뭐 허영심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재미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찾아보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읽어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게 된 셈이죠. 물론 지금은 당연히 그 계기가 되었던 뭐 허세나 허영이나 뭐 문학을 읽는다는 우월감 뭐 그런 거는 없어요. 뭐 예전에 사라졌죠. 지금은 재미만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요즘에는 되려 좀 업신여기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여기저기서 책을 읽는 행위를 막 찬양하듯이 하고 막 강요하고 우월하다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좋다고 하고 뭐 막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좀 반감이 생기는 거죠. 책 뭐 재밌을까 있는 거 아닌가? 뭐 요즘 세상에 재밌는 거 되게 많다라고는 하는데 그 독서가 주는 재미는 독서만으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소설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뭐 영상을 잘 만든다라고 해도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장면으로 내 머릿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인물과 배경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식의 연출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 마음에 안 들 확률이 크죠. 높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재미있어서 책을 읽습니다. 지금은 그렇고요.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고 뭐 이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죠. 뭐 책 한 권 읽는다고 해서 뭐 잔다르크 게시받은 건 마냥 막 사람이 각성을 하고 인생이 달라지고 막 천지가 개벽하고 그런 건 없다. 그러지 않는다. 라고 벌써 예전부터 이야기는 해왔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 책을 읽는 행위, 그러니까 독서 아니면 책 그 자체에다가 너무 많은, 너무 과한 효과나 효능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반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렇습니다. 과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요. 이게 뭐 전형적인 아저씨 뜻 같은 거겠죠. 짧게 요약해서 뭐 이렇게 청소년기의 허세와 허영과 뭐 우월감으로 시작한 문학 읽기를 통해서 지금의 이런 동네 서점까지 운영하게 되었다가 이번 영상의 주제 뭐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입은 좋은 것이다. 허세로 읽거나 허영으로 읽거나 뭐 우월감으로 읽거나 계기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됐든 책 많이 읽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